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일단 요 기준 요걸로 잡자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실로 50년 만에 찾아오는 손님이다. 홍안의 소년이 백발이 되어서 찾아오는 고향. 150만 이산 가족의 소망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남북 적십자 대표단은 오는 8월 15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이산 가족 방문단을 동시에 교환하고 어머니는 50년 동안 툇마루에 앉아 대문만 바라봤다. 아내는 남편의 사진 한 장으로 50년을 버텼다. 이제 만남의 시간이 다가왔다. 어느 날 남편이 사라졌다. 그로부터 50년. 이 끝남 할머니는 요즘 시집갈 날을 받아놓은 처녀처럼 몸단장에 바쁘다.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다듬다. 이산가족 상봉 200명 희망자 가운데 남편의 이름 석자가 들어있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은 북한에 살고 있었다. 이 끝남 할머니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던 19의 신랑과 혼인을 한 것이 17. 결혼한 지 6년 후 6.25가 터졌다. 서울에서 신문사 지국을 운영하던 남편과 생이별을 한 것은 그 피난길에서였다. 우리 형님하고 시골 가서 있으면 내가 자전거 사가지고 타고 갈 게 있겠네. 형님 따라가라고. 그런 줄만 하고 왔지. 50년이 걸릴 줄 알았나 뭐. 만나면 나는 그 말 먼저 하려고 그래. 이제 자전거 구했나. 자전거를 구하러 나간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시댁을 따라 안동으로 내려온 뒤에도 그 후로도 50년간 남편은 소식이 없었다. 그때 남편의 나이 25, 할머니가 23. 그러나 아내는 4살과 1살 어린 두 아들을 키우면서 50년 세월을 기다려왔다. 모진 세상 속에 50년간 할머니를 지탱해 준 건 남편의 이 사진 한 장이었다. 한 남자 때문에 인생 행로가 바뀌고 그 남자를 50년간 기다려온 여인은 대구에도 있었다. 올해 72의 정춘자 할머니. 정 할머니는 50년 전 전쟁의 와중에서 남편을 잃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북한에 살고 있으며 처자식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살고 해줬지. 그 남편과의 재회를 위해 정 할머니는 다홍 치마에 꽃신까지 장만해 두었다. 너무 곱지? 기분 좋으세요? 좋긴 뭘 좋아. 북한의 남편은 상봉자 명단에 헤어질 때 3살이었던 아들과 아내의 이름을 올려놨다. 남편에게도 지난 50년은 회한과 그리움의 세월이었단다. 그러나 나만의 아내는 그 감회조차 드러내놓지 못하는 처지다. 무슨 생각하셨어요? 생각은 좋은 생각이에요. 친정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할머니의 행로가 바뀐 것은 남편이 사라진 8년 후였다. 입 하나라도 덜기 위해 아들을 친정에 맡겨놓고 재가를 한 것이다.
삼남매를 낳았던 두 번째 영감님은 20년 전에 세상을 떴다. 남들처럼 일부 종사도 못하고 내 자식 내 손으로 키우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남편이 살아 돌아온다니. 정표로다. 저 이제 이번 보면 이제 마지막이지. 그렇잖아요. 이제 보면 마지막이야. 딸 보는 데는 눈물도 못 흘리지만 참 마지막이라고. 이제 가면 저 가고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하면 나이가 많은데 만나갔어? 못 만나지. 얼굴 이제 한번 본 걸로만 좀 만족한 거야. 할머니는 평생 남편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남편을 만나면 일부 종사 못해서 미안하다고, 당신 자식 못 키워서 죄송하다고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상봉일이 다가오면서 북측 방문단이 묵을 숙소에서는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번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이 연세가 많으셔서 오리털 베개를 빼고 메밀 한실 베개로 바꿨습니다. 북한에서 올 이산 가족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층. 그 취향에 맞춰 양주 대신 전통주가 선보이고 통일을 염원하는 케이크도 만들었다. 북측 방문자를 맞이하는 준비는 어머니의 정성 그것이었다. 아들이 며칠만 집을 떠나도 아들의 밥그릇을 이불 밑에 넣어놓고 행여 식을 쓰라 걱정하는 게 어머니 아닌가. 천안에도 그렇게 50년을 보낸 한 어머니가 있었다. 우리 상관이 왔어. 에이 울지 마노. 왜 좋은데 울어. 산 놈만 만난다 이러고 오래 살게 상관이가 뭔지 모르겠어. 아주 뭐야 오빠지. 살았으면 61이요. 아유 17살 먹어서 어떡하다 나왔을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들어서 보내도 못 갈 것 같아. 상 번여. 근데 거기 틀려. 50년 전에 사라진 아들을 기다리느라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었던 노모는 올해 96의 민병옥 할머니다. 눈이 절도 안 났다며. 아니 그런 걱정하지 마 엄마 걱정해. 발딱 끌려. 안뭐 사람 없으면 그냥 항상 아들 만나서 살아서 마냥 얘기하는 게 둘이. 괜히 만나도 않고 만난 거 마냥 끌어안아보고 덩어리 두드려주고 괜히 헛손질 하는 게요 그게. 나는 그런 거짓말하지. 죽고 못 보는 건 할 수 없는데 에? 사는 거를 내보내고 어찌 잊어버리겠어요. 아니 그래.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을 때면 할머니는 마치 아들을 만난 듯이 빈 허공을 향해서 두 팔을 내밀어 끌어안고 볼을 쓰다듬고 이야기까지 나누면서 버텨왔다. 그런데 그 아들이 북한 방문단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한송이만 다 왔나 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건 17살 때, 막내딸인 상수가 8살 때였다. 그 무렵 마을에는 의용군에 입대하거나 강제로 끌려가는 청년들이 많았다. 그러나 민할머니 아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안 하면 들어놔서 이렇게 하고 있어. 언니 고생시킬게. 그거지. 그래 그날 나가던 날도 아침 나갔는데 저녁 때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작은 오빠 저녁 먹으라고. 그 집집마다 알만한 집이 다녀도 없더라고요. 결혼 그 오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이? 한이 되잖아요. 17살 먹었으면 했잖아. 엄마 이것들이 주머니 달린 거 사왔어. 주머니 달린 거 사왔다. 차라리 죽었으면 가슴에라도 품고 살 텐데. 그러나 죽지도 않고 사라진 자식은 어머니의 한숨, 어머니의 눈물에 방울방울 살아있었다. 여기 피어게.
민할머니는 8남매를 낳았지만 아들 넷은 앞세우고 하나 남은 아들과는 생이별을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이 혼미해지는 민할머니가 이렇게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그 아들에 대한 기다림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들의 소식을 알게 된 건 적십자가 북에서 보내온 200명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면서였다. 김치는 잘 잡수고 계세요? 밥은 잘 잡수세요? 밥. 안 들리셔요. 할머니 밥 잘 드셔요. 생사 확인은 큰아들 며느리와 이뤄졌다. 할머니는 지금 누가 무슨 일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다. 네, 그래서 그 적십자사에서 이번에 남북 8월 15일 날 남북 이산 가족 찾기를 하는데 할머니를 찾는 분이 계세요. 할머니 아드님이시라고 해서 그때였다. 할머니가 반응을 보인 건 아들의 이름이 불려진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상원 씨가 할머니 그 민병욱 할머니를 찾는다고 이렇게 연락이 있어서 실제 할머니가 얼마나 연세가 많으신데 걔는 움직이지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도 할머니는 박상원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몸을 일으켰다. 모종이란 이런 것일까? 그때는 뭐 그런 거는 생각 안 했지. 병원에 가면은 죽어도가 만나봐야 아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아유 50년도 넘었어요. 아이유가 있어요. 아유 그래 다 그래서 그 아들 만나고 그래라고 이렇게 할머니는 전후 사정을 듣기도 전에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충격이었다. 50년 동안 생사조차 몰랐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니. 96세 노모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다. 조금 더 틀어 네가. 발 보여요 발. 지금부터는 지나친 흥분이나 긴장감을 피해야 한다. 워낙 연로하신 데다가 50년간의 가슴앓이가 언제 어떤 상태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38명과 관련된 국적 이산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 그날 방송은 남한에서 보낸 200명 명단 가운데 138명 가족의 생사가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이산 가족들은 오는 8.15를 즈음해서 혈육 상봉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상봉일도 8월 15일로 확정됐다. 그러나 만날 수 있는 가족 남북 수는 모두 이산가족 문제는 제한적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생사가 확인된 가족 가운데 100명만이 상봉의 기회를 얻는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생사 우리 측에서 여부와 선정하는 주소 기준은 확인을 위한 연로한 명단 순서. 교환을 비롯해 방문단 그러나 규모 등 북에서 이산가족 선정하는 상봉을 기준은 위한 세부 아직 절차가 공개가 되지 이달 안에 않았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어머니의 집념이란 이런 것일까? 할머니는 모로 누운 채로 밥그릇을 비우고 있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을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일까? 이번 나흘 만에 할머니는 손자의 등에 업혀 병원 문을 나섰다. (8월 8일) 이산가족 남북 방문자 명단 최종 발표를 앞둔 시각. 대한적십자사엔 방문 여부를 확인하려는 전화가 쇄도했다. 뒤늦게 혈육을 찾으려는 이산 가족들의 발길도 줄을 이었다. 근데 그 숫자가 좀 많으면 너도 나도 다 뽑아드릴 텐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하고 살았던 것만 지금 나는 못하게 됐잖아요. 일곱 심의 동생들 생각으로 그래 영생 같은 사는 것 같잖아요. 잠도 안 오시고. 너무 보고 싶었어. 이렇게 그냥 마음만 뒤흔들어 놓고 50년 동안 가슴속에 차곡차곡 묻어두었던 사연들도 터져나왔다. 마음 진정한데 이렇게 자꾸 너무 가슴 아프시면은 더 병나세요. 북측 방문자 명단을 확인하던 칠순의 노인이 쓸쓸히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목격됐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다음에 또 수고들 예예 건강하십시오 할아버지. 네네. 안녕하세요. 이 할아버지는 북에 두고 온 딸이 이번 명단에서 제외가 됐다. 바로 그날 안동의 이 끝남 할머니 집에서는 평생을 수절한 남쪽의 아내가 북의 남편을 만나게 될지에 내외신에 관심이 쏠리고 있었다. 부인 홍경옥 씨와 아들 이진일 씨가 그리고 진성 씨 형제가 북한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북측 방문자의 최종 명단이 발표될 것이다. 남편의 이름은 리복연. 심규황, 심종만, 안순환, 안인택, 안중호, 양원열, 양재덕씨 올해 69살입니다. 이복연. 리복연. 그 이름이 있었다. 그 순간 칠순의 아내는 눈물을 내비치고 있었다. 4명의 가족을 찾아서 서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출신의 전덕찬 씨, 올해 연세 72세고요. 동생 체류 일정 협의도 오늘 그 시각 대구의 정춘자 할머니는 딸과 사위와 함께 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보다 엄마를 이해해주는 딸 내외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할 수 없는 할머니다.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춘모, 정혜선, 조용관, 조주경, 조진영, 그리고 주영훈 만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있었다. 김희영. 5명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서울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중국 출신의 65살 그 4명이면 누구나 되나요? 아버님 김남 그게 이제 대학나하고 저기 저 누이하고 저 조카 딸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건 맞네. 그때 본 사람이 나 얼굴이라도 볼 수 있고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계속해서 북측에서 서울을 찾는 고향 방문단 명단이 한편 민병옥 할머니도 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고 얼른 누가 하시면 안 되고 또 몰았어. 네, 그리고 70살 충청남도 박상원. 이춘영. 거기 아들의 이름이 있었다. 네, 예, 나왔네요. 나왔구나. 74살입니다. 동생인 박경련 씨를 찾기 위해서 오신대요. 할머니, 할머니 이거 저 만나겠대요. 그때 할머니 만나게 된다고. 오늘 지금 방송 나왔어요 텔레비에서. 네, 텔레비전에 지금 나왔어요. 방송 나왔어. 이제 할머니 이제 만나기로 됐어요 이제. 할머니 저 적십자사에서 나왔습니다. 상봉 소식을 전하러 온 적십자 직원은 또 다른 희소식을 전해줬다. 아드님 사진인데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예? 예? 누구예요? 요리는 할머니. 형 닮아놨어. 맞아. 만날 가슴 턱에 생각하고. 엄마나 만나보고 엄마 집 돌아가시면. 놀러 와. 그래요. 놀러 가요. 몰라보겠어요. 북한 가지고 싶대요. 이쁠 적에 뭐한지 어려서. 어렸을 때. 어디 가실게요? 어머니의 기억 속에 17으로 멈춰버린 아들은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어 돌아왔다. 가만히 계시 여기 손자한테 계셔야 편이야. 오빠 사진 어딨어 엄마? 오빠 사진 왔다며? 어딨어? 어딨어 엄마? 어디 사진 좀 봐. 닮았어. 알겠어? 오빠 닮았지 그럼 봐. 오빠 닮았네. 응?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늙었대 그래. 늙어서 몰라 먹었어. 아이고 딱하지 어찌나게 늙었다니. 닮았네.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노모가 통곡한 건 바로 그때였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야? 아이고 인수 같은 놈이 어떡하다 너를 놓쳤느니 어떡하다 너를 못 보느니 아이고 죽겠구나 놈씨도 가엾도다 얼마나 고통으로 적었니 아이고 우리 성근이 고통 중에서 살고
아이고, 아이고. 8월 13일 밤 할머니의 짐이 꾸려졌다. 50년 전 17의 어린 아들은 짐도 없이 맨손으로 집을 나갔었다. 그때 속옷 한 벌이라도 어미 손으로 챙겨줬더라면 지난 세월이 그렇게 쓰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아이들은 꿈에라도 아들을 만날까 싶어 초저녁이면 잠들곤 하던 증조 할머니의 고통을 모른다. (8월 14일) 오전 앰뷸런스 한 대가 할머니 집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남측 이산 가족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날이다. 그 시각 안동의 이끝남 할머니는 벌써 서울에 도착해 있었다. 대구의 정춘자 할머니도 아침 일찍 서울에 도착했다. 지난 밤을 뜬 눈으로 세웠던 할머니다. 5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남편. 그 남편은 내일 오전 평양을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 불과 1시간이면 닿을 거리. 그 일행 속에는 이 할머니의 남편도 민 할머니의 아들도 들어있을 것이다. 민 할머니를 태운 앰뷸런스가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96 노모가 칠순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 북한의 항공기가 평양을 출발하는 시각은 내일 오전 10시. 50년의 고통과 그리움을 싣고 그들이 온다. 오늘 오전 10시 북한의 고려 민항기가 평양을 출발했다. 서울에서는 50년 상봉의 드라마를 담기 위해 내외신들이 몰려들었고 상봉의 주인공이 될 이산 가족들도 숙소로 집결했다. 남한 가족이 묵을 숙소 앞으로 앰뷸런스 한 대가 도착했다. 아들을 만나려고 천안에서 2시간을 달려온 96의 민병옥 할머니였다. 얼른 그 얘기 내신 거. 한번 바쁘신 거 지금 50년 동안 아들을 기다려온 노모는 취재진들 질문에 아들의 이름만 부르고 있었다. 상준아! 아유, 어디 보자. 할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 시각 대구의 정춘자 할머니도 숙소에 막 도착했다. 이끝남 할머니도 안동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다. 드디어 오늘 오전 10시 57분 북측 방문단 151명이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50년) 만에 밟아보는 남한 땅. 저 속에는 노모의 아들도 여인들의 남편도 형제들도 끼어있다. 가슴에 묻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니 노모는 아직도 믿기질 않는다. 그거 참 상곤이가 오다니 웬일이냐. 아들을 만나기 전에는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던 96의 노모. 왜 엄마? 상곤이 보고 싶어 그래.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완전 불안합니다. 누구를 만나러 오셨나요? 어머니. 꿈에도 보고 싶던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만났다. 정춘자 할머니도 남편을 만났다. 그 시각
남측 가족 숙소. 뜻밖에도 민병옥 할머니가 남아 있었다. 아들을 보려고 눈을 감지 못했던 96의 노모가 웬일인지 상봉장에 가지 못했다. 민병옥 할머니는 아들이 사라진 그 순간부터 단 하루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 집 나간 어린아들이 밥이나 굶는 건 아닌지 밥을 먹을 때마다 목이 메어 속병까지 얻었다. 담배를 배운 것도 그 쓰린 속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나 담배 좀 갖다 줘봐. 아니 뭐 엄마, 이거 속적잠이고 이쁘지? 어머니 속 풀어드린다고 막내딸이 한복까지 지어왔지만 어머니의 한많은 채증을 풀지는 못한다. 밥은 이제 아니지. 아이고 죽겠다. 가서 놈밖에 안 보내준대요. 응? 미안해하는데. 너 보았지 오빠 사진? 오빠 보면 알겠어. 저 큰오빠하고 똑같이 생겼어. 어? 큰오빠 닮았더라고. 요 눈 쌍꺼풀지고 콧대 오똑하고. 너는 알아보겠어? 난 알아보지 왜 나도 못 알아보고. 알아보고. 나도 알아보고 갔구만. 대수는이라고 그랬어. 백선은이라 해서 백선은은 쌍꺼풀 안 졌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오래 떨어질 줄 알았다면 사진 한 장이라도 찍어두었을 것이다. 그 어린 것이 언제 이렇게 늙은 것일까. 거동을 하지 못하는 노모가 손자 손에 들려서까지 찾아간 곳은 동네 사진관이다. 나중에 사진 찍어야겠다. 예, 조금만 참아요. 앉아야 내가. 앉아. 아이고 어떻게 앉아. 어떻게 앉아. 아이고 나 죽어. 잠깐의 문밖 출입도 할머니에겐 무리다. 할머니의 얼굴에서 고통의 흔적이 가시질 않는다. 이 정신 있게 했네 배. 자, 할머니가 닦고. 엄살을 드립다 놓고 눈물 없어. 이쁘게 보이려면 또 수지. 엄살이라고 하지 마. 남 속 아프게. 그럼 아프신 아이고 무척 아픈겨. 왜 얼굴이 왜 그래 이거? 아이. 50년 만에 살아들어 온 아들이 단 며칠 만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도 할머니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돌아가는 자식 손에 어미의 사진을 들려서 보낸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 여기 봐주세요. 할머니가 주인공인데 인상 쓰지 마. 인상 쓰지 마 엄마 저기 여기. 아니 붙이래. 엄마 웃어 저. 웃음이라고. 아이 작은 오빠가 이복에 가져간 사진이니까 웃어야지. 아이고 그래. 야 여기 봐주세요. 야 할머니 그렇게 하고 웃으세요. 아들의 사진 한 장을 간직하지 못했던 이들은 사진을 찍고 또 찍었다. 북에 있는 아들도 가족의 사진이 없기는 마찬가지. 그리울 때 이 사진 한 장이 얼마나 큰 위로일지 이들은 안다. 아이고 못 일어나. 그날 밤 밤늦도록 할머니는 아이고, 다 잠자리에 이것 들지 때문에. 못했다. 이런 비오네가 오면 두달 전에. 가도 이렇게 누웠어야니 어떡하느냐 그거예요. 자식이지만은 오래간만에 만나는 자식을 좋게 맞이 못하고 울더라도 이렇게 가서 나 죽는다고 했더니 그거 하더니 마음이 어떡했어. 편하다고 해도 좋지 못하고. 난 눈이 어려서 그냥 깨가 녹는 것 같아. 지금 내 말 안 하네. 얼른 갔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을 게나 살 게나. 아직 콩콩 나와. 참을라니까 참.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어디 갔다? 어디가 나를 찾아 애미라고. 할머니는 지금
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 혼자 있을 때면 아들을 만난 듯이 얘기를 주고받았던 할머니다. 상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누워서 아들을 맞이하면 어쩌냐고 밤새 걱정이시더니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직접 당신의 발로 걸음을 떼셨다. 몇 개월 만에 걸으시네. 참. 할머니가 3달 만에 걸으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것인가. 다녀오세요. 이내 피난 일도 봐. 죽은 자식이 살아왔으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민할머니를 태운 앰뷸런스는 남한 가족들이 묵게 될 숙소로 향했다. 그 시각 대구의 정춘자 할머니는 숙소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과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아이고 참. 고생했다 오느라고. 남편만큼이나 그리운 얼굴 아들이다. 아이고 머리가 이제 백발이 됐네 그냥. 안 보다가. 아이고 참말로. 머리가 아주 하얗네 그냥. 아이고 오느라고 혼났지 더운데. 아비가 사라졌을 때가 3살. 재혼하는 어미와 헤어졌을 때가 11살. 철부지 어린애가 어느새 머리 허연 중년이 됐다. 그래도 여태까지 살으셨으니까 그래. 만날 때도 보잖아요. 야 요즘 나야 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런 세월이 그래 벌써 50년이 흘러갔으니 뭐를 알아 뭐를. 이 머리 하얗게 신거 보면 기구 벌 하겠다 야. 오랜만에 만난 자식이지만 어머니는 할 말이 없다. 부모 잘못 만난 탓에 고아 아닌 고아로 자란 아들이다. 8월 14일 가족들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바로 저 아이들, 저 어린 것들. 50년 전 자신의 모습, 자식들의 모습이 저것이었다. 설명회장에는 정춘자 할머니와 그 아들도 나와 있었다. 차라리 저분하고 두 몸뚱이 했으면 헤어지면은 뒤 저거는 없잖아. 그렇잖아. 맨날 그 머릿속에 걱정은 없지요. 자식 걱정. 근데 지혜를 하나 저래놓고 나왔으니까 말은 안 해도 그게 만날 가슴에 묻혀있죠.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어서 헤어져도 그 고통이 남는다. 그때 아들의 나이가 3살. 그 아들을 키우겠다고 재혼을 선택했으니 세상 이치를 얼마나 몰랐던가. 어디에요? 아 여기 다 왔나 여기 다 왔나. 정 할머니가 아들의 접시에 음식을 덜기 시작했다. 재혼을 해보니 두고 온 자식은 챙길 틈도 없었다. 한 번도 만난 것 먹여보지 못했던 자식. 그 어머니의 회한을 알기에 머리가 하얀 아들은 말이 없다. 3살짜리 아들이 100발이 되는 동안 남편은 얼굴마저 달라졌다. 동산 알아보고서 나는 몰라보네. 아이고 아주 그냥 아주 턱 있는 데 가서 그냥 쏙 빠진 게 둥글둥글. 하긴 50년이 대수랴. 100년 후에 만나든 1000년 후에 만나든 당신을 기다렸노라고. 당신 안에 그 자리에 있었노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면 무슨 회한이 있겠는가. 정할머니가 속옷 가게를 찾았다. 남편 속옷을 살 요량인데. 안 들어있잖아. 대구. 100원은 크겠지? 넘었고? 100일 해야지. 100일 해야지. 나이 먹었는데 무슨 어깨요? 이거 105지? 응? 공부가 다. 아내의 기억 속에 남편은 105 사이즈를 입던 청년의 모습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다. 이 세상 허무하게 살았어. 재미를 하나도 모르고. 지금 세상이야 좀 좋아요. 근데 우리네는 고상만 지다다 가는 건데. 이제 뭐 황혼길이지 뭐 앞에 뭐 있어요. 이제 우리 노인네들 이제. 꽃도 피면 이제 시드는 거야. 우리 이제 다 이제 거진 다 시들어가는 거지. 그래. 50년 전 전쟁의 혼란 속에서 남편을 잃었던 여자들은 삶의 행로를 선택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 재혼을 하거나 어린 자식 키우며 혼자 살거나. 그러나 그 어떤 길도 쉬운 것이 아니었다. 두 아들을 키우고 혼자 사는 길을 택했던 이끝남 할머니. 이 할머니라고 어찌 여인의 한이 없었을까. 제일 부러워하는 게 내가 친구 집에 이래 가보면 남자 옷이 벽에 걸려있잖아. 남자들 옷이 우아기 같은 거. 그러면 이 집에는 어째 저리 남편 옷이 저리 걸려있는 거. 어야면 저런가. 그게 제일 부럽소. 그 우아기 걸어놓은 거는 다 부럽잖아요. 얼마나 참말로 애틋하길래 그랬을까. 젊을 때는 그거 좀 다 부럽더라고. 옷 걸려있는 게. 그때는 젊어서 그랬던가. 남의 집 탯돌 위에 놓여있는 남자 구두만 봐도 그게 왜 그리 부러웠던지. 세월이 그래 그런 걸 세월이 그래 그런 걸 뭐 그걸 누굴 나무래 그랬어. 그 사람도 못 나무래지. 그래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세월에 따라서 가는 거지. 그렇지 뭐. 그래도 우리가 서로 안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 만날 길도 있는 거고 죽었으면 서로 애틋하고 안 됐지 뭐. 살았다 그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더 있어요. 그 좋던 시절 남편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던 신식 청년이었다. 그 청년과의 만남을 할머니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우리 차에 저런 유리차에 있었거든. 자기가 날 보러 왔는데 나는 자기를 먼저 봤어. 그래서 방 안에 앉아서 유리로 요래 보이겠네. 까만 양복 입고 까만 오바. 학교에 오바 있지. 오바 입고 그래 올라오고 내가 먼저 봤어. 자기 날 보러 왔는데 그래 했지 뭐. 그래가지고 결혼했지. 25살에 남편과 헤어진 23살의 아내는 어린 두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아들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참으로 모질었던 세월. 아이고 참 많이 늙었다. 아내의 기억 속에 남편은 청년 시절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데 북에서 온 사진은 여든이 다 된 노인의 모습이다. 50년 세월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다.
어이 또 누우시려고 그냥 좀 앉아 계시지. 8월 14일 밤 96세 민병옥 할머니는 몸져 누워 있었다. 그거 참 상본이가 오다니 웬일이냐. 둘이 엄마. 상본이가 아니야. 앰뷸런스를 타고 숙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할머니는 아들 이름 상원이를 노래처럼 부르고 있었다. 왜 엄마? 상본이 보고 싶어 그래. 아 내리면 만나보셔. 내리면. 여태도 50년도 참으셨는데 뭐 이제 몇 시간 못 참으셔? 할머니는 계속 조바심을 냈다. 어젯밤에는 스스로도 당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됐는지 자식들 몰래 혼자서 관장까지 했다. 숙소에 도착해서는 배탈이 나고 1시간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96 고령의 탈진이 되면 큰일이다. 거기 앉아 계세요. 예. 저 피게 넣어드려. 아니 이렇게 일단 이렇게 놓고. 아이고. 아니 그런데 잠시 후 할머니가 다시 일어났다. 상원이를 만나려면 기운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할머니는 아들이 온다는 것을 알았다가 잊어버렸다가를 반복하고 있다. 마침 텔레비전에서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인간극장이 방영되고 있었다. 뭔 얘기요?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을 때는 할머니는 마치 아들을 만난 듯이 빈 허공을 향해서 지금 칭찬한 거 하나. 끌어안고 손을 쓰다듬고 이야기까지 나누면서 돌아왔다. 96 노모의 육신에 그 노쇠한 정신에 각인돼 있는 자식의 이름. 내일 작은아버지 만날 거 아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하게 주무셔요. 내일은 오빠 만나시러 가셔야지. 응? 오빠 내일 오시잖아. 내일, 오빠. 내일 저 작은아버지 오니까 일단 저기 주무셔요. 이제 힘드니까. 엄마 안녕히 주무셔요. 응. 나 가서 잘게요. 응. 응. 주무시고 내일 오빠 만나야지. 응, 안녕히 계셔. 응. 주무셔. 어디 잘 때 있어? 똥 싸는 게 많이 타요. 웃음이 나와. 기가 막혀 웃음. 사도냐면 되도냐. 할머니 주무셔요. 예? 주무시라고요. 예, 갈게요. 어이, 잘들 가자. 예. 이제 내일 몇 시간 후면 17에 헤어진 아들을 만나게 된다. 어머니에게는 일생 중 가장 긴 밤이 될 것이다. 오늘 오전 북측 방문자들이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저 속에 내 아들이 있을까? 그런데 적십자 직원들이 찾아왔다. 지금 할머니 건강 상태로는 상봉장에 가는 것이 무리라는 것. 아프다고 못 만나게 하면 어떻게 하고. 죽은 송장이라도 와서 가도록 내가 만나보고 올 텐데 내가 밥 잘 먹고 똥 잘 누는 늙은인데 왜 못 보나. 얼굴이라도 만나보고 와야 한다고. 막 야 몸부림 하려고. 가서 할머니 대모하시려고. 그냥 안 있어.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아프면. 그러나 오늘 민병옥 할머니는 끝내 상봉장소에 갈 수 없었다. 오늘? 예, 만날 시간이 이렇게 많아요. 할머니는 걱정이야. 걱정 오래 계실 수가 있잖아. 없지. 네, 안 치료하시니까. 아이고 좋겠어. 상봉일 아침 할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실내에서 만나요. 저희 자리가 다 나왔는데 노환의 충격이라도 받으시면 큰일이다. 이산가족 상봉단이 드디어 입국 통로를 통해서 이날 오전 북측 방문단 151명이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을 가족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봤다. 저 속에 내 아들도 끼어 있을까? 그때였다. 오빠 나왔어. 입국하는 아들의 모습이 우연히 카메라에 잡혔다. 17에 헤어져 50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 첫 번째로 나왔어 오빠가.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신 것일까? 할머니는 대뜸 외출 준비부터 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상훈이가 왔네. 글쎄 말이야. 한 달 만에 오나? 소식인데. 네, 한 달 됐어요. 한 달. 40년간 시어머니를 모셔왔던 며느리는 약국부터 찾았다. 할머니가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적십자 직원까지 찾아왔다. 문제는 할머니가 단 5분도 앉아있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만나는 장소에 우리 셋만 가서. 네, 셋만 가고 저래요. 한 내가 봤을 때 6분 정도가 그렇대요. 손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할머니가 작은아버지 이름만 부르며 사는 모습을 지켜봐왔다. 시원해? 네? 시원해. 이따 걸을 수 있겠어, 할머니? 예? 이따 걸을 수 있겠어? 아이 못 걸어. 못 걸어요? 아이고 어제 그렇게만 해도 항상 날것 같아. 못 걸으면 못 만난대. 어? 못 걸으면 못 만난대요. 옆에 할머니 온양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옆에 온양에서 온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는 100살이야. 여기 오다가 지쳐가지고 저 못 일어나서 못 간대 오늘. 못 만난대. 예. 어제도 밤에도 왔다 갔어 의사가. 할머니가 만날 수 있나 못 만나나. 밤에? 나 자는데. 그러면 밥도 한 상그릇씩 먹는다 그래. 왜 살아? 왜 이렇게 죄가 많지? 아이고 성모님 만나고 우리 아들을 만나고 누가 시키는 거야? 아들 만나보려고 내가 살았지. 내가 영웅이야. 네 오늘 기다리기를 마음으로 병원에도 갔다 오고 갈시야 내가 집교들에도 가. 민안나. 어머니가 그때 왔다 갔다 서는데 집교들에도 갈려. 그래도 박상문이가 어머니 왔다 가는 거는 알잖아. 아주 못 보면 실박하고 그냥. 손자가 할머니의 보충기를 고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어젯밤 화장실을 드나들다가 보청기를 물에 빠뜨렸다. 보청기가 없다면 할머니는 아들 목소리도 듣지 못할 것이다. 휠체어 점검도 끝났다. 그런데 아이고 아파서 못 살아. 아들이고 뭐이고 나 귀찮아.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이거 뭐 저 작은 아이고 죽겠어. 아무것도 괜찮아. 아이고 죽겠어. 이렇게 아파. 아이고. 아이고 좋아. 조금만 기다려네. 차 오긴 보면은 앰뷸런스 타고 할머니 그때 모시고 갈 거예요. 응? 그래서 뭐라 그럴게요. 할머니는 당신 때문에 일이 어긋날까 걱정이 태산이다. 네. 15일 오전 드디어 북측 방문자들이 얼굴을 드러냈다. 그런데 버스에 앉은 방문자 중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김희영, 바로 정춘자 할머니의 남편이었다. 3살 된 아들과 22살 아내를 두고 갔던 남편. 아내도 화면 속에서 그 얼굴을 확인했다. 50년 만에 돌아온 남편이라니 이 무슨 얄궂은 운명이란 말인가. 그래도 늙은 아내는 좋아서 웃음이 나온다. 인생은 만나면 헤어지게 마련이야. 살아보니 인연의 이치라는 게 다 그랬다. 남녀간 인연이 손바닥 뒤집듯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또 징그럽도록 질긴 것이 그 인연이다. 이 끝남 할머니도 남편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푸르던 꽃색시가 칠순의 노인이 됐다. 그 시각 민병옥 할머니. 많이 아프다 그러면 할머니 안 만나게 해줘 또 안 만나게 해준단 말이야.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안 아프대요. 그러니까 안 아프다 그래. 다친 데도 며칠 안 된다고 그래요. 앉지 못하는 할머니 상태를 고려해서 상봉장에는 안 가기로 결론이 났지만 할머니는 그새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 언제? 아 지금 가서 봤나 보는데 우린 거길 못 갔잖아냐고. 딴 사람 할머니 다 갔어 여기. 다 갔어 우리만 못 갔어. 다 갔는데 그럼. 그래 안 갔어. 15일 오후 남측 가족들을 실은 버스가 상봉장소에 도착했다. 역사적인 순간을 담으려는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안동의 이끝남 할머니를 비롯한 남측 가족들이 상봉장으로 향했다. 그 속에는 연분홍 저고리를 입은 정춘자 할머니도 끼어 있었다. 북측 가족들은 조금 전 상봉장으로 오는 버스에 올랐다. 잠시 후면 바로 이곳에서 감격적인 만남이 이뤄질 것이다. 상봉은 한 가족에 5명씩 허락됐다. 정 할머니네는 시누이와 손자 그리고 아들이 참석했다. 정 할머니로서도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다. 그냥 그래요. 언니 기억이 나세요? 안 나죠?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처음에야 뭐 제가 자연스럽게 비표를 빼서 우선 뭐 건강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선 그거부터 물어봐야 되겠죠. 글쎄 그러네. 반갑기도 하고. 이를 꼭 깨물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벌써 눈물바람이다. 두 남편을 만나게 했던 잔인했던 시대가 무정하고 그 시대에 발목 잡혔던 운명이 야속한 것인가. 전쟁 직후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세상이 얼마나 가혹했던지는 그 여인들만이 안다. 그 세월을 통과했던 이 끝남 할머니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북측 방문자들이 상봉장소에 도착했다. 저 위에 올라가서요. 위에 올라가서. 조심하세요. 잠시 후 정춘자 할머니의 남편 김희영 씨가 상봉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부모님은 이미 50년 전에 아들을 찾아 헤매다 열병에 걸려 돌아가셨다. 유일하게 남은 형제가 팔순의 누나와 그 가족. 그러나 정작 아내는 나서지도 못하고 앉아만 있었다. 잠시 후 아들 상규 씨는 아버지를 위해서 꽃을 준비해 왔다.
3살 때 헤어져서 처음 만나는 아버지다. 아버지 김희영 씨의 직업은 정치 전공의 대학 교수. 죽은 줄 알고 야는 그래도 살아있을 거다. 그래서 야를 썼을 때 은영이를 상룡이라고 썼단 말이야. 그래서 틀렸구만. 나 술아야 뭐. 아버지와 아들은 말이 없다. 함께 살아본 기억이 있어야 할 말도 있는 법.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야, 기가 막히노라. 저거 3살 먹어서 손목 잡고 안 나갔나. 야, 3살 먹었을 때 우리 아버지래 너 하면 왜 잠이 안 와? 이제야 만난 아버지와 아들이 온다. 아버지는 그때 이 아들을 제대로 키워보겠노라며 돈을 벌러 서울로 간 뒤 소식이 끊겼다. 어머니 역시 아들을 키우겠다고 재혼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늘 아래 어디 한 군데 등 부빌 데가 없었던 아들. 그게 저한테는 제일 견디기 힘들었었고 저희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또 그 짝에서 생활이 있으시니까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좀 건강히 계시다가 좋은 날이 되면 제가 애들하고 가야죠. 아버지한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러고 저는 그거로 만족해요. 저는 다른 뜻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아버지라고 어찌 어린 아들을 잊었을까. 일단 건강한 모습 북에서 이남이녀를 낳아 키우면서도 아버지는 나만의 아들 걱정을 놓아본 적이 없다. 하여튼 뭐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고모나 누나나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가 시국이 이래가지고 그렇게 됐던 상황이니까 누구도 원망할 필요 없고 앞으로라도 더 건강하시고 또 저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아버지도 한번 뵐 수 있는 떳떳하게 가서 만나서 이런 자리가 아니고 가족적인 저거에서 만나서 가서 뵐 수 있는 그때를 기다려야죠. 뭐. 자기는 나가서 이제 3살 일 거리고 사니까 다 잊어버리고 잘 살았었지만은 나는 그게 아니야. 갔디 뭐 나도. 그 잊어버리지나 안 잊어버려진다. 자기 고향을 잊나. 비로소 한자리에 앉게 된 한 가족. 그러나 가슴속 회한과 상처는 저마다 다르다. 분단의 역사는 그렇게 소박한 사람들 개개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한창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을 무렵 구급차 한 대가 도착했다. 민병옥 할머니의 가족들이 뒤늦게 도착한 것이다. 오빠 상원 씨와 여동생 상수 씨의 상봉이 이루어졌다. 어머니가 그렇게 찾던 아들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 96의 어머니는 지금 숙소에 누워 아들 이름만 부르고 계신다. 그때 무슨 저 이랬잖아. 이건 누구? 야. 뭐 우리 어머니가 아파서 말이야. 글씨 말고. 예? 우리 형수하고 호텔에 있다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니? 내일은 또 이제 내일? 개별 방문. 아, 호텔에 가서 못 만나지? 야, 나 어머니 만나야지. 만나게 해줬다 그래? 저녁에? 오직 어머니를 만날 희망 하나로 방문단에 낀 상원 씨다. 조카가 전화기를 건넸다. 어머니와 아들이 50년 만의 목소리로 상봉을 하는 순간. 여보시오. 크게 하셔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 상본이에요. 여보시오. 어머니야?
어머니. 저거 보고 무슨 말 하래? 저보고 전화로 해가지고 만나야지. 내가 뭐 애들은 나갔는데 나만 띄워놓고 저녁에 데리고 따로 몸이 찌고 괴로운데 데려온 사람은 안 받는다고. 아이고 나야 어떻게 오르냐. 지금 애가 달아 죽겠다. 너무 무서워. 어떻게 울어. 어떻게 만나. 이놈의 새끼들은 나가더니 전화도 안 걸고 손자들이 나가고 조카가 나가고 상수 딸년이 나가고 그래서 근데 나 데리고 나가는 게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은 따로 가야 해야 한다고. 그냥 그달머니 가더니 이렇게 아무 소식도 없네. 아이고 어떻게 울어. 아이고 보고 있으면 나 보고 가거라. 세상 없어도 나 지금 못 봐도 나 보고 가. 보고 가. 너 애미 보고 나 알겠니? 나도 너무 잘 모르겠다. 나 이제 어머니 나 만나면 나 어머니 젓가심이다. 얼굴 좀 나 젖 좀 빨아먹을래. 저 어머니 젖 좀 빨래. 70이 다 된 노인이 어머니 젖을 먹고 싶다며 울부짖게 만드는 이것은 무엇인가. 100살이 다 된 어머니로 하여금 끝내 잊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은 무엇인가. 아들은 모를 것이다. 인기척만 들려도 뛰쳐나갔던 어머니를, 동네에서 아들 때문에 실성했다고 다들 무서워했던 어머니의 지난 시절을 이 아들은 모를 것이다. 아이고 목소리는 들었는데 17살 목소리 거짓 같고 알겠네. 꼭 뵙고 가시래요. 꼭 뵙고 가시래요.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준 아내가 고마웠던가. 이 끝남 할머니의 남편은 스스럼 없이 아내를 껴안았다. 원성 여자가 저 환경 여자만 마음은 좋다. 그저 강철밭 사장 영조이겠지. 남자. 그 남편을 위해 아내는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사진들을 건네고 있었다. 50년 전 남편은 리어카 한 대를 사서 피난 보따리와 두 아들을 실어주고는 자전거를 사오겠노라 길을 나섰다. 그리고 50년. 그러나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이 끝남 할머니의 남편 리복연 씨는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아내의 손을 놓지 못했다. 얼른 가요. 하이큐를 얼마나 힘들었나. 저기 끝까지만 같이 걸어가세요. 희미한 그 말라도 뭐하지. 원해서 만나는 사가 나가거든. 원해서 장사했지. 냉장만 해. 영아, 이게 천방이가 그래 해도 걸어 나오세요. 괜찮아요. 아내는 다시 홀로 남았다. 50년을 수절하며 기다렸지만 남편과의 하룻밤은 허락되지 않았다. 가슴에 맺힌 한이 무거웠던 것은 큰아들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상봉 후에 이어진 개별 만찬 시간. 아버지와 헤어질 때 4살 박이던 큰아들이 슬그머니 아버지를 찾았다. 아니 하고 여기는 방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자랐던 세월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후자는 맞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북측 만찬장에 있던 김희영 씨도 뒤늦게 꽃다발을 전해받았다. 아내가 전해주려다 경황 중에 빠뜨린 꽃다발이었다. 15일 밤
공식적인 1차 상봉이 모두 끝난 시각. 가만있어. 신발 좀 신발 여기 있어. 화장실에 갔다 올. 상봉장에 가지 못한 할머니를 위해서 특별 조치가 내려진 것은 밤 10시 무렵이었다. 잠시 후 어둠을 뚫고 앰뷸런스 한 대가 북측 방문단이 묶어 있는 숙소 앞에 도착했다. 앰뷸런스에는 당신 발로 걸어올 수 없었던 한 어머니가 타고 있다. 여 선생이 여기 앞에. 여 선생이 앞에 1차. 박 선생은 저 뒤.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와 아들이 만났다. 비좁은 앰뷸런스 침대 위 어머니와 아들은 그렇게 만났다. 조심하세요. 우리 어머니. 어딜 가? 맞아, 희영이. 희영이가 효영이는 없다고.